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독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둔촌주공의 지연, 치솟을 과천 지정타의 경쟁률, 서울 공급액 감소, 패닉바잉이 소닉바잉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저점과 고점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크로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매와 신고가라고 하죠. 금매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놓아서 아파트 처분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물량입니다. 황금성, 즉 부동산을 빠른 시간 안에 현금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전용 84제곱이 17억 1,500만원의 시세인데 최근 금매로 15억 9천만원에 팔렸습니다. 1억이 넘게 가격이 떨어졌죠.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나는 놈한테 붙어 다니는 놈이라고 합니다. 금매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가져가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신고가라고 하죠. 가격이 급등해서 기록 경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같은 단지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2단지에서 59제곱이 14억 6천만원, 114제곱이 19억 2천만원에 각각 매매됐습니다. 시세를 뚫어버리는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가격의 저점과 고점 대비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현상은 현재 서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7차 6월에 34억 시세를 뛰어넘어서 최근 42억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17억에 거래돼서 일주일 만에 1억 이상을 치고 올라갔어요.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도강, 즉 노원, 도봉, 강북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계주공 7단지가 10억 4,500만원에 거래돼서 10억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서초구 레미안 퍼스티지 지난 8월까지 32억 원이었지만 9월에 31억, 30억, 29억으로 거래가 됐어요.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20억에서 18억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강동구 상일동 고독 아르테온 최근 17억에서 14억 원 선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서울 아파트 값이 고점과 저점이 교차하는 이유는 최근에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법인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들을 토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초가 되면 법인이 지불해야 할 기본세율이 10%에서 20% 정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더 끌어안고 있다가는 자폭할 것 같은 위기감이 오기 때문이죠. 게다가 다주택자들 역시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6월부터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세금 혜택도 까다로워져서 한두 채 더 거느리고 있다가는 수익을 내는 집이 되기보단 수심이 가득한 집이 될 것 같아서 금매로 집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들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침 이슬처럼 해가 뜨자마자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고점을 주도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는 점이죠. 저점대로 떨어지는 아파트를 보면서 어느 정도 아파트 가격이 잡혀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건 단면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면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저점 대비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들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아파트에서 본 것처럼 가격이 로켓 발사대를 떠난 로켓처럼 수직으로 상승하는 아파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일까요? 저점은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다급하게 풀어놓은 보따리라면 고점은 세금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들, 게다가 끝까지 집값 상승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보따리를 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집값 상승분이 세금 부담분보다 더 높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집값은 1억 원 오르고 세금은 100만 원 오르는 겁니다. 뺄셈만 해도 답이 나오는 것이죠. 9,90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되는데 집을 팔겠습니까?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 안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금이 소나기처럼 퍼붓는 것 같아 보여도 옷깃을 약간 적시는 가랑비에 지나지 않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리는 비가 가랑비라면 맞고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 고점 아파트들의 가격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분들 대부분은 절대로 서울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종교심에 가까운 믿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시적으로 아파트 값이 저점대로 이동했다 해도 이 현상이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의 하락을 주도하진 못할 듯합니다. 금매로 나온 집들은 그렇게 급하게 팔려가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어느 정도 시장에 머물면서 시세라는 것을 형성해줘야 하는데 개눈 감추듯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졌던 시세는 금방 원래의 시세가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게 되죠. 새벽에 산에 운동하러 가서 약수터에 들러 약수 한 사발을 들이킵니다. 그렇게 근사한 아침 보약을 마시고 내려다보면 금방 약수물이 들어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소진된 금매 시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이에 현 시세로 들어차기 때문에 하락세를 주도할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매 외에는 집을 내놓지 않으려 하는 잠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그대로 반영하듯이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6월에 15,590건이 9월에 2,566건으로 줄어들었어요. 거의 80%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9월에 강남 대치동 음마 아파트는 단 한 건도 주인이 바뀐 집이 없습니다. 대치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이 규제를 피했던 도곡동이 활기를 보였었는데 9월의 매매는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86.5%의 감소를 보이고 있어요. 이외의 지역에서는 송파구가 88.8% 감소, 성북구는 87.2% 감소, 노원구가 87.1%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집이 나오지 않는 것은 관망세, 그러니까 일단 두고 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지켜보기에는 늘어나는 세금 때문에 불안 심리가 더욱 가중될 텐데 그 불안 심리는 향후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시장 상황을 보더라도 저점이 있으면 고점이 있고 고점이 있으면 저점이 있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터라 확실하게 어느 곳에 돌을 던져야 할지 모호한 부동산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집값 상승이라는 기대 심리의 밑불도 사라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소용돌이 치던 패닉 바잉, 어떻게 해서든 집을 사자는 분위기가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일단 집이 나오지 않으니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집값이 저점과 고점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터라 잘못 매매를 했다가는 집값이 화석처럼 영원히 굳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 심리도 한몫해서 영혼을 끌어모을 정도의 영끌 매수는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물량이 하루가 다르게 사라지고 있어서 전세값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요. 전세는 없고 전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으니 당연히 가격은 오르겠죠. 가뜩이나 서울의 신축 아파트 감소로 청약 시장도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전세 시장에 머물러야 합니다. 메이저리그에 오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마이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마저도 못하게 돼서 팀에서 방출된다면 기회는 영원히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전세값이 급격하게 오르고 심지어 있던 전세도 사라지면서 월세로 갈아타게 되면 임대시장에서 청약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둔촌주공 아파트가 4,000세대 이상의 공급을 풀어놓을 수 있는 대규모 재건축을 진행 중에 있죠. 이번 달 10월 16일까지 서류 보완 연장 기한이라는 말미를 얻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당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한 2,978만 원의 가격을 거절했기 때문에 토지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된 분양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기대했던 분양가보다 더 낮은 분양가를 손에 들게 된다면 후 분양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일반 분양 일정을 완전히 뒤로 미룰 수도 있는 변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 중순이 고비인데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경쟁률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둔촌주공의 분양 일정이 뒤로 미뤄지게 되면 서울 수도권의 고가점자들은 더 이상 관망했다가는 그렇게 고생해서 쌓아온 가점이 가을날 굴러다니는 낙엽이 되겠다 싶어서 사생결단 과천 지식정보타운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둔촌주공을 위해서 수색증산 뉴타운 청약도 참았던 고가점자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둔촌주공에 쏠렸던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 과천 지정타는 아마도 수색증산 뉴타운이 기록했던 가점과 청약 경쟁률의 기록을 갈아치울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고가점자들의 습격을 피할 수 있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비율이라는 성역이라 불릴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지만 그나마 틈새가 있다는 점이 다행이죠. 그러나 가점제 경쟁에서 가점이 거의 달나라로 갈 만큼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렇게 생애 최초 비율이 가점제 비율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가점은 수색증산 뉴타운의 점수보다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단지 사람이 많이 몰린 경쟁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경쟁률은 고수들이 많이 몰린 경쟁률이죠. 수색증산 뉴타운이 이런 경쟁률의 예고편이 되었었습니다. 가점 상관없이 묻지마 청약을 한 사람들 소수였고 가점 경쟁력이 있는 전략을 가지고 청약한 사람들이 다수였어요. 그러니 이번 과천 지정타의 경쟁률은 둔촌주공의 일반 분양 지연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자들 중에는 여전히 임대시장에 머물면서 이런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해왔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울의 공급이 10월 한 달 과천 지정타 한 곳밖에 안 되는 공급 감소가 지속이 되면 이분들은 더 이상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하는 대신에 다시 본격적인 매수세로 돌아설 듯합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서울에서 덜 오른 곳을 사자, 이런 마음으로 맹렬한 매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공항 매수라 해서 정신없이 집을 사려는 패닉 바잉이었지만 이번에는 속도전입니다. 소닉 붐처럼 번개같이 날아가는 속도가 더해져서 패닉 바잉이 소닉 바잉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노도광, 비교적 중위 아파트가 몰려있던 노원, 도봉, 강북도 10억 근사치에 가까워질 정도로 아파트 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터라 서두르지 않고는 집을 장만하지 못할 것이라는 조급함으로 매수 행위를 주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패닉 바잉이 아니라 소닉 바잉이 될 조짐도 있습니다. 이런 대안으로 3기 신도시 공공분양 평형의 비율, 중소형, 그러니까 60제곱에서 85제곱의 퍼센테이지를 50%까지 높이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래는 15% 정도의 비율로 정했었는데 청약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조금 더 넓어진 평수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가까운 것 같아도 실제로 본 청약과 입주까지는 인내의 과정입니다. 멀고 먼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대안적인 신도시도 중요하지만 서울에 살고 있는 청약자들이 제일 원하는 건 직주 근접, 그러니까 서울의 공급을 파격적으로 늘려줘서 자기가 일하는 곳과 사는 곳의 심리적 괴리감을 느끼지 않고 살았던 대로 살고 싶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급 대책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할 듯합니다. 정말 실용적인 주택 공급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정착시키기보다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그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곳의 공급이 아닌 이곳의 공급을 대폭 늘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서울은 이미 10,000원이니까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안에서의 공급만큼은 감소 추세가 아니라 증가 추세가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지금처럼 청약시장에 들끓는 경쟁률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둔촌주공이 무한연기 되지 않고 연내 분양 결정으로 과천의 경쟁률이 청약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아야 할 것 같고요. 동시에 서울의 공급이 완화되어 패닉 바잉이 소닉 바잉으로 가는 극단적인 매수 현상이 누그러졌으면 합니다. 청약자들 모두가 내 집 마련의 경착륙, 맨 땅에 헤딩하는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연착륙, 푹신한 침대에 누울 수 있는 포근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의 계획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둔촌주공의 분양 지연은 앞으로 다른 분양시장의 경쟁률에 이상과열 현상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부디 빠른 시일 안에 분양가 결정으로 일반 분양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둘째, 서울의 공급 감소는 패닉 바잉에 소닉 바잉을 더하는 속도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순위 추첨자의 46%가 30대였고 당첨자의 48%도 30대였습니다. 공급 감소를 해결할 만한 대안들이 속도감 있게 전개될 때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공황 심리는 비로소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